블랙락에서는 샀고 나머지 소수의 자본을 운용하고 있는 주의 투자자산 운용사들은 팔았다. 그리하여 순유출이 발생한 건 맞지만 어찌됐든 대주주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자본주의는 대주주가 사면 오르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주말 장세 정리부터 하자면 선물 ETF 장외 거래에서 약간의 반등의 기미가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제까지는 순유출이었어요. 다만 특이하게도 또다시 블랙락에서 어제는 조금 샀다. 많이 팔고 조금 샀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순유출이었다. 제가 만약에 블랙락 선물 ETF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제 상황을 보고 다른 투자자산 운용사들에서는 팔았는데 어제 나만 샀어. 어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마 오늘은 어제 데이터를 보고 시작을 했겠죠.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전일 종가를 꽤나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장외 거래이긴 합니다만 오늘 장외 거래에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다면 어제 데이터를 안 봤다라고 해석하기보단 어제 데이터를 확인하고도 매수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때는 다른 곳에서 많이 팔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순유입이 되었던 건 블랙락 뿐이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한 개도 사지 않고 팔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좀 많이 팔아서 어제 결과적으로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장외 거래에서도 매도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최근에 계속 안 좋은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의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물 ETF는 현재로서는 좋지만 우리 최근 들어서 현물 ETF 장외 거래가 약간 페이크성이 많았어요. 그죠? 특히나 이제 우리는 현물 ETF 차트를 블랙락, 그러니까 가장 점유율이 높은 투자자산 운용사 이걸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점유율이 거의 한 75%,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 ETF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때 모든 차트를 다 보는 것도 사실 의미 없고요. 분석도 가장 거래량이 많은 바이낸스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업비트는 아시다시피 김프가 너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차트에 왜곡이 좀 많고요. 올라갈 땐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조금 더 내려가고 조금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물 ETF를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거래량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유율이죠. 거래량도 당연히 높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일별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점유율상 가장 높은 블랙락의 차트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블랙락과 다른 이제 군소 투자자산 운용사들 간의 의견 합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일단 우리가 기준을 둘 곳은 마땅치 않아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 보여지는 블랙락의 어떤 시장에 반하는 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블랙락이 시장이고 나머지 애들이 시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하나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투자자산 운용사와 개수는 많지만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나머지 투자자산 운용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블랙락과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게 기준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기 좋게 75%가 아니라 그냥 80%의 육박이라고 표현할게요. 100만 원 중에 80만 원어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을 한 7, 8명이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7, 8명이 누구는 만 원, 누구는 2만 원, 누구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돈나무 언니인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그 20만 원을 쪼개서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장 많지만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비트코인은 블랙락이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약간 이더리움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군소 투자자산 운용사 뭐 피델리티라던가 그 밖에 등등등등등으로 일컬어지는 이 기타 등등은 뭐 알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중에 80만 원을 운용하고 있고 그만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주주라면 우리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다만 최근의 양상은 8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어치 더 살까 하고 있는데 나머지 2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뭐 한 5,000원어치씩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80만 원 가진 사람이 81만 원으로 이 점유율이 늘어날 때 나머지 사람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크지 않지만 어찌됐든 순유출이 보여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블랙락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뢰할까요? 뭐가 좋다고 블랙락에만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올리고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신뢰도겠죠. 그리고 이 신뢰도는 규모에서 기반한 신뢰도가 있고요. 워낙에 이제 지구상 가장 큰 투자자산 운용사니까 얘들의 상품을 투자하면은 조금 안전하겠지라는 어떤 그 신뢰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규모가 아닌 어떤 이 분석력, 그죠? 우리가 어떤 그 투자자산 운용사에 돈을 맡기려고 할 때는, 맡긴다는 표현은 조금 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럴 때는 뭔가 그 회사가 나에게 일말의 도움이나마 되지 않을까, 뭔가 그 회사의 보고서, 리포트죠. 어떤 그 분석 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 역시도 그 투자자산 운용사에 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일주일 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블랙락에서는 샀고 나머지 소수의 자본을 운용하고 있는 주의 투자자산 운용사들은 팔았다. 그리하여 순유출이 발생한 건 맞지만 어찌됐든 대주주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자본주의는 대주주가 사면 오르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내리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좀 심리적인 영향이 좀 강할 것 같고요. 지금 겁을 먹고 파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건 차트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처음 1억을 찍었고요. 처음 1억을 찍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매미털기가 있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과연 누가 팔았을까요? 1억에 물린 사람, 아니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에 산 사람 누가 많이 팔았겠습니까? 일단 저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 즉 투자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게 1억짜리가 9천이 되든 8천이 되든 7천이 되든 심지어 그보다 더 내려가더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내 평단가는 저 밑에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건 공포라기보다는 좀 짜증이지, 사실상 공포는 아니잖아요. 근데 짜증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공포적인 심리를 활용해서 개미가 많이 털려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함정성의 차트를 그려낼 것인지,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장 공포스럽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치는 과연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거예요. 결론은 길지 않을 것이고요. 이미 꽤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던 거 정리하자면, 고점에 산 사람들은 지금도 무서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 시장의 사이클 정도는 익히 알고 있을 테니까요. 시장의 사이클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항상 열매를 맺어 줍니다.